안녕하세요. 온프라미스에서 쿠버네티스 로드 밸런스를 쓸 수 없을까의 진행을 맡게 된 조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만나 뵙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실제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서, 일단 영상으로 녹화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초반에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 간의 이제 릴레이션십이라든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영상을 이해하고 혹은 영상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초반에 제 얼굴을 좀 감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 쿠버네티스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쓰는 부분인데 약간 기초적인 내용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워커 노드들이 있고 그 안에 파드들이 있습니다. 이 파드들을 사용자가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접근을 이렇게 가능할까요? 혹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적합할까요? 이에 대한 물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가존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고 그 전에는 시스템 네트워크 IT 벤더, 즉 IBM, 시스코, 델 EMC 이런 곳에서 온프레미스 관련된 엔지니어로 기술 스택을 쌓았으며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팀에 조인을 해서 클라우드 관련 스택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사실 온프라미스에서 VM웨어의 역할을 대체하는, 즉 온프라미스 환경의 그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을 전부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프런이나 유대미에서 그 인프라에 대한 오토메이션을 앤서브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거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CKA나 CKAD를 취득을 한 이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워낙에 정보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CKA 관련된 강의를 인프런에다가 올렸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유료 강의도 가끔 만들지만 무료 강의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CKA를 준비하시거나 CKA를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트랙이 9월 1일 날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CKA 제가 올린 강의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CKA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IT 인프라 엔지니어 그룹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앤서블 유저 그룹도 맡고는 있습니다. 네. 앤서블 유저 그룹이 활동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 별로 없어서 잘 많은 게 이루어지진 않긴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진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쓰고 있는데 파이썬 책이나 앤서블 책을 썼고 쿠버네티스 책도 올해 안에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나 쉬는 날에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IT 조선이라든가 몇몇 곳에서 계속 귀고문이라든가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 세션도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소개를 마치고요. 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라는 거를 조금 더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서비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재정의를 하는 게 오늘 세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즉 사용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분들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접근한다면 이런 식으로 파드에 바로 접근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파드를 접근한다고 하면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내부에 클러스터 IP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서비스가 가능은 합니다. 네. 그리고 안에 내부에 이미 사실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서는 통신이 자유자재로 되지만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에서는 서비스라는 것을
레이어를 만들어서 정해놨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레이어라는 그게 구조적으로 이렇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서비스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파드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저도 좀 초반에 그랬고요. 특히나 서비스라고 써놓는 거 자체가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랑 너무 그 용어 자체가 듀플리케이트 돼서 되게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네,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친구 집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서비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서재나 아니면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를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 보이는 거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외부에서 지금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한다면 네, 이 또한 거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 항상 통과해야 되는 구역, 그곳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할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개념적으로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서비스는 크게 쿠버네티스 4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그리고 로드 밸런서, 익스터널 네임 총 4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클러스터 IP는 내부의 통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는 방법 그런 것을 제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늘 클러스터 IP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네임 같은 경우는 C네임 베이스로 해서 네임 베이스로 외부에서 접근하는 종류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네임이 컨버팅 돼서 이제 IP로 가는 건데 이 부분도 그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IP 베이스로 해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즉 노드 포트와 로드 밸런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로라고 쳐져 있어서 지원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가로라는 얘기는 옵션이겠죠? 그래서 총 3개의 실질적으로 두 개지만 총 3개의 경우의 수로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의 서비스에 대해서요. 노드 포트, 그리고 지원 가능한 경우, 그리고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혹은 지원이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로드 밸런스를 볼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식으로 랩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만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막 커맨드를 치고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POC하고 기술 검증, 기능 검증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 어떤 환경입니다라는 걸 항상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랩 환경을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랩 환경을 사실 제 랩탑에서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온프라미스 베이스가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그 내부 환경을 100%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 검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실제로 랩을 제 랩탑이라든가 혹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꾸미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총 4개의 VM을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띄워 놓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마스터 노드 그리고 3개는 워커 노드로 할 것입니다. 이 환경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총 4개의 노드가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로드 밸런스를 설명을 할 때 지원 가능한 경우와 지원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로드 밸런서 타입을 사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로드 밸런서 타입을 바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로드 밸런서 타입을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현 그리고 그걸 받아줄 환경을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가 그 만들어 놓은 디플로이먼트를 익스포저해서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익스포저해서 그걸 만들면 클라우드에도 그 꿍짝꿍짝 뭐 이런 방식으로 꿍짝꿍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걸 만들어준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저거
인비저블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만들어줘서 걔네들에 대한 익스터널 IP를 할당을 해주고 그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로드 밸런스 타입이나 뭐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인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용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가 선택해서 하도록 만들어 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게 편하게 해줍니다. 네, 랩 환경은 일단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로미스 환경 두 개를 쓴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바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한 개는 노드포트입니다. 네. 노드포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네. 그것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심플한데, 현실적으로 노드포트는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노드포트가 서비스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사용자가 노드포트, 즉 워커노드에 있는 포트를 일단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접속을 한 이후에 해당 워커노드가 서비스로 이를 바인딩 해주고 서비스가 그 현재에 있는 상태를 좀 봐가면서 노드에 그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즉 비효율적으로 사실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가 바로 파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워커노드의 포트에 꼭 접속을 해서 이를 서비스로 보내준 다음에 서비스가 파드에 보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사실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워커노드가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워커노드가 죽었다면 접속해야 되는 사용자에 있는 IP가 변경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VIP, 즉 버추얼 IP라든가 아니면 대표 IP의 컨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꼭 그 IP를 알아야 되게 됩니다. 네, 사용자가 IP를 지금 어떤 노드가 죽었는지 어떤 노드가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 부분은 사실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는 노드 포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진 않고 개인용, 테스트용으로 노드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노드 포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기능 검증, POC, Proof of Concept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봐야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포트를 생성하고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플로이먼트를 우선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바 컨트롤 그리고 크레이스를 사용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디플로이먼트, 즉 파드 그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파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드 포트의 좀 더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의 노드가 3개가 있습니다. 즉 워커 그룹에 있는 노드가 3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파드가 3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파드를 리플리카 셋으로 3개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파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노드 IP를 확인을 해야만 저희가 정확히 노드 포트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IP는 192.168.1에 101, 102, 103번입니다. 이쪽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노드 포트 서비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포트 서비스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포트 서비스가 mp-svc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었고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 IP는 사실상 저희에게 지금 당장 의미는 없고 연결해야 되는 포트는 30,000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30,000번이라는 숫자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노드 포트 야물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생성한 것이며 만약에 익스포즈나 다른 명령을 사용해서 노드 포트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노드 포트의 포트 번호가 30,000번에서 30,000번 넘어가는 숫자 즉 32767번까지
랜덤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노드포트 서비스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노드포트 이제 접속하면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좀 더 궁금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서비스로 생성을 했고 각각의 이름을 주어줬고, 이쪽에 보시면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를 접속하기 위해서 80번 포트를 사용을 했고, 외부에 노드 포트로 익스포저 하기 위해서 30,000번을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익스포저 명령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이쪽에 있는 노드 포트 30,000번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어둔 노드포트 서비스로 외부에서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92.168.1에 101번에 30,000번, 네, 지금에 있는 호스트 네임을 정확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3만번, 그리고 노드의 두 번째 워크 노드인 102번으로 접속해도 지금 3000번으로 잘못 쳤군요. 30,000번으로 잘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3번도 잘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포트 서비스 내용을 한번 보셨다시피 굉장히 쉽게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 이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효율에 문제가 있고, 혹은 그 노드가 죽었을 경우에 IP를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프로덕션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현재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익스포저 하게 됩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 타입에 접근한지는 모르고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를 좀 접근을 해서, 저 부분은 사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로드 밸런서 서비스의 익스터널 IP로 접근을 한 이후에 이게 내부에 있는 파드로 연결해 주게 됩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설명이 필요 없다시피 굉장히 간결하게 동작을 하게 돼서 바로 기능 검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일단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디플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된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 디폴트 설정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쿠버네티스 이름으로 가진 클러스터 IP, 내부에서 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파드를 익스포저해서 만드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돼서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닫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IP가 펜딩 상태에서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정상적으로 접속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호스트의 이름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것처럼 로드 밸런서로 익스포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드 밸런서를 익스포저 하게 되면 바로 파드에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온프라미스에서 로드 밸런서 타입을 선언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능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설정이 없는 온프라미스에서 로드 밸런서 타입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파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러닝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익스포즈에서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즈하고 재빨리 재빨리 현재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펜딩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 볼까요? 3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펜딩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한 것처럼 온프라미스 환경 내에서 로드 밸런서를 선언하면 이 부분이 바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될까? 문제가 있나? 제가 기존에 처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로드 밸런스를 받아줄 만한 API라든가 받아줄 만한 오브젝트, 구현체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혹은 관리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그 구현을 사용자가 하도록 해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출발점, 오늘의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인 온프라미스에서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는 메탈LB 말고는 특별히 찾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쓰니까 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뭐 대안이 있나 혹은 다른 것들이 있나 좀 찾아봤었는데 사실상 올해 초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았었는데요. CNCF에서 7월경에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로 사실 포터라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메탈LB도 당연히 그 전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포터가 새로 진입을 함으로써 이게 CNCF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혹은 Q&A 세션에 오늘 준비된 Q&A 세션에 그 질문을 주신다면 녹화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 말입니다. 네, 어쨌든 메탈LB가 조금 더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스로 먼저 나왔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성숙된 머추얼한 프로덕이라고 머추얼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메탈LB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탈LB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기존에 봤던 클라우드 로드 밸런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가 파드에 그대로 포워딩 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메탈LB의 컨트롤러랑 메탈LB 스피커에서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자동으로 관리를 해줘서 그 로드 밸런스의 서비스가 파드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결론을 얘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탈LB 로드 밸런서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기능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 메탈LB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먼저 배포하겠습니다. 배포된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마쳤습니다. 러닝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메탈LB를 동작시키는 메탈LB 컨트롤러 그리고 스피커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매니페스트들은 이쪽에 미리 정의해서 옮겨놨습니다. 실제로는 하드포크, 그러니까 코드를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뭐 네임스페이스라든가 세큐리티 그리고 서비스 그룹 그리고 뭐 롤 바인딩 하는 것들이라든가 데몬셋, 실제로 여기에 있는 스피커와 컨트롤러가 메탈LB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된 스피커와 컨트롤러를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가 생겼고 그리고 4개의 스피커가 생겼습니다. 4개의 스피커는 각 노드마다 설치가 되는 것이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지금 1개만 설치되게 됩니다. 컨트롤러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메탈LB에 관련된 파드들을 디플로이 했으니까 여기에 메탈LB가 실제로 L2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IP라든가 세팅 값을 넣어주는 것들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설정해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해당 내용을 좀 볼까요? 사실 그 쿠버네티스에 있는 컴피그 맵으로 짠 거라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보는 것보다 VI가 낫겠네. 컴피그 맵이라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토콜을 L2를 쓸 건지 아니면 레이어 3를 쓸 건지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레인지를 지정해주면 이 레인지에 맞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메탈LB를 익스포저 했을 때 저 IP로 노출이 돼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남은 것은 저희가 그 로드 밸런스를 했던 기존에 실패했던 그리고 성공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익스포저하고 이름을 선언하고 그리고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하고 또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익스포저 할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시간을 냈었었죠.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온프라미스 내부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익스터널 IP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익스터널 IP라는 게 클라우드에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실제로 현재 있는 시스템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런 IP들을 갖고 있는데 이 IP가 외부에 노출되는 IP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들은 각각의 서버들이 갖고 있는 외부와 통신하는 IP들을 가지고 그 외부에 있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것과 통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외부의 단에 노출되는 IP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저는 지금 VM 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IP 레인지를 외부의 노출 IP라고 생각하는 레인지로 잡아준 것입니다. 이게 약간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 IP랑 똑같이 생겨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출된 익스터널 IP 11번으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정상적으로 호스트 네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드 포트에서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노드 포트를 적어줘야 했었고 만약에 해당 노드가 죽게 된다면 이 IP로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익스포즈 하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메탈LB를 사용하면 모든 노드에 걸쳐서 데몬셋이 생성이 되고 그 데몬셋들이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 IP 하나로 전체에 있는 클러스터의 대표 IP, VIP형 성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좋습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즉 파드를 1개가 아닌 6개로 얘를 스케일 아웃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개로 스케일 아웃을 했죠. 이게 캐시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계속 호스트 네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호스트 네임들은 여기에 있는 호스트 네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VIP, 즉 지금 익스터널 되는 IP가 11에서 13까지 했었었는데 추가로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VIP를 하나 더 생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서비스를 익스포즈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VIP를 저를 새로 생성한다는 의미는 다른 종류의 디플로이먼트를 붙인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디플로이먼트를 일단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디플로이먼트 1개. 1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테스트의 목적이니까 1개로 하겠습니다. 네, 처음 받아오느라고 조금 걸렸네요. 그러면 새롭게 생성된 디플로이먼트를 다른 이름으로 익스포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새로 생성한 디플로이먼트를 익스포즈 한 경우에, 로드 밸런서로 익스포즈 한 경우에 저희가 잡아놓은 IP 레인지로 바로 붙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168.1-12라는 곳으로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의 목적은 저희가 요청하는 메서드와 그리고 실제 데스티네이션은 IP를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검증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메타렐비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단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고 거기에 컨피그 맵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조금만 구성을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드 포트와 틀리게 노드 포트는 노드가 죽는 경우에는 서비스하기가 어렵지만, 즉 사용자에게 알려져야 되지만, 메타렐비 같은 경우는 대표 IP, VIP 성격을 갖기 때문에 IP를 저희가 설정한 대로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추가로 저희가 디플로이먼트 할 게 있다면 거기에 자동으로 IP가 CIDR의 개념으로 자동으로 할당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온프라미스를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메타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초반에 이제 점선이 나왔고, 그리고 효율적이 않다는 부분을 가끔 효율적이 않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인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점선 부분에 의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같진 않지만 노드 포트와 동일하게 지금 내부에서 L2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경로를 기억하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서 이를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인사이드에 L2 스위치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L2 스위칭은 고속 스위칭이라고 하는 에이직을 이용한 스위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의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메타렐비를 프로덕션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 혹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쓴다고 한다면 메타렐비는 L3 BGP로 구현을 해서 경로를 외부에 알려주고 바로바로 경로로 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놨다시피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그 상의를 해서 외부단에 있는 라우터, 그 BGP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이 전부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BGP 라우터에 대한 개념, 그리고 BGP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좀 더 스테이블의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면 사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현재 상태에 있는 L2로 구현해도 크게 문제도 없고 성능에 큰 문제가 생기지도 사실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파드를 디플로이먼트하고 파드를 생성해서 쓰고 이거를 스케일 아웃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성능 저하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큰 규모, 조금이라도 성능 향상,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L3의 BGP로 구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상담하라는 구문을 넣은 것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혹은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많은 그림과 내용들을 넣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지도 당연히 않을 거고 부족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테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듣고 싶은 얘기 혹은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당연히 있으셔야 돼. 네,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의 시간입니다.